네, 보신 것처럼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저유소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풍등을 타고 날아온 작은 불씨 하나가 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기 힘든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고양시 저유소 대형 화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게 그 현장에서 저희 취재진들이 수거해온 풍등입니다. 네, 이제 화재를 일으킨 그 풍등하고 같은 종류의 풍등인데 예. 이게 저유소에 떨어졌다고 해서 네. 바로 탱크로 유입되는 게 아닌데 이게 불이 났단 말이죠. 이걸 확률적으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걸로 인해서 불이 날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로또에 연속으로 이 2번 당첨될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탱크 주변 잔디밭에 불이 붙어서 18분 동안 불이 나고 연기가 났다고 이제 하는 경찰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됐던데요. 그러면 그 18분 동안 불이 나서 잔디밭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났는데 왜 그 CCTV라든지 화재 감지기로 이거를 사전에 포착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은 그 화재 감지기로 가지고 잔디밭에 있는 불난 것을 감지하기는 어렵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저 18분 동안 진행된 저 잔디밭에 불이 이 유증기 폭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잔디밭이 18분 동안 화재가 연기가 나고 진행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전관리 측면에서 문제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화재 감지기로 감지할 수 없다면 CCTV로는 CCTV로도 저런 중요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감지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왜 그동안 뭐 성남 한 군데만 빼고는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험물 저장 탱크요. 이런 기름 탱크가 그 송유관 공사에서 관리하고는 8곳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송유관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정유사라든지 대규모 그 중화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장 같은 데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큰 기름 탱크가 수천 개가 더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저희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유시설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참에 이런 초유의 그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원인이 뭔지 이게 풍등인지 풍등에 의해서 유증기에 불이 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3에 의한 것인지 정말 번개에 의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우리나라가 조급증이 좀 있어요. 사고가 터지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원인을 내놔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심하면 몇 개월까지도 원인 조사가 되고 그래야 그게 명확히 원인이 규명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정말 효과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그것을 현장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섣부르게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것은 대안도 그거에 따라서 섣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유시설 전반적으로 어떤 보안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일일 점검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선은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인 조사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아마 분석을 다 할 겁니다.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대안이 뭔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취사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대안을 찾아서 그걸 법제화하든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 만들든 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맞지 급작스럽게 어떤 원인을 막 어거지로 끌어내거나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용재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